네, 오늘 시작의 주요 이슈와 수급 흐름을 정리해서 전략 세워보는 시간이죠. 7층 투자전략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건희 주식투자 이건희 대표, 업사이클 리서치 유창희 본부장, 파이낸셜 리서치 박철순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투. 성투! 박철순 의원님 한자 안 나오셨다고 이렇게 박자 놓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맞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요. 좀 박스권이 길어지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분들도 마음이 좀 갈팡질팡한 것 같거든요. 이럴 때 그래도 마음을 잘 잡고 전략을 세워야 할 것 같긴 한데 수요일 우리 시장 좀 세 분은 어떻게 보셨을지 먼저 이건희 의원부터 오늘장 요약 들어볼게요. 그래도 제자리입니다. 그래도 제자리다. 그러니까 박스권이 진짜 너무 길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그냥 놓고 싶은 마음도 전 들더라고요. 이제 네. 그만 봐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제자리였다라는 평가를 주셨고 유창희 의원은요. 의외의 반전이 아니었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다 내렸는데 네. 우리만 올랐기 때문에 좀 반전이라 보신 걸까요? 저는 어제 오늘,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도 좀 조정이 나왔을 수 있었는데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고 오늘은 사실은 오를 이유가 없었는데도 결국에는 선방을 했다. 그래서 의외로 시장이 반전을 주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의외로 선박을 하면서 반전을 보여줬다라고 평가를 주셨고요. 박철순 의원의 한 줄 요약도 궁금합니다. 네, 기존 주도주 강세의 제약바이오 합류입니다. 맞아요. 오늘 뭐 원전이나 이런 조선 쪽도 그래도 상승을 보인 가운데 제약바이오까지도 좀 올라왔더라고요. 코스피 전통 제약도 좀 올라오고 있던데 확실히 9월에 대한 기대감 실리는 걸까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아까 이제 한 줄로 요약했을 때 기존 주도주는 계속 잘 가는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빠지지도 않고요. 일단은 뭐 그 안에서 예를 들어 조방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전력기기라든지 그 안에서 종목별로 차별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계속적으로 시장 대비 좀 강한 흐름들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순환매를 좀 고려해서 기존 주도주는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는 일단은 지금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역시나 9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금리 인하의 가장 큰 수혜 섹터 중에 하나가 제약 바이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그 이외에도 주요 학회들이 연말에 좀 많이 이제 열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사실 9월 6일 날 현지 시간으로 일단 세계 폐암학회가 열리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참여를 앞두고 있는 회사들이 조금씩 시세가 좀 나오고 있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거든요. 뭐 리가켄바이오라든지 아니면은 루닛이라든지 보론오이라든지 ST큐브 이런 기업들이 일단은 주력 제품에 대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조금 기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또 이제 유한양행과 오스코텍도 조금 강한 흐름들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렉라자와 이제 리브리반트 병역요법에 대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임상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임상 이상에 대한 결과가 또 한번 발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피부 독성 감소를 위한 어떤 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역시나 개발사인 오스코텍과 유한양행 모두 다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이제 10월 달과 11월 달에도요. 유럽 종양학회, 그다음에 미국 면역 항암학회가 열려 있고요. 이번 달에 또 특히나 비만 관련된 또 학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 당뇨병 학회가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열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헬르몰츠 당뇨병 컨퍼런스, 세계 비만 포럼, 그 다음에 제9회 메시 신약 개발 서밋 이게 모두 다 지금 9월 말까지 계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노출이 된다고 한다면 관련된 종목들, 뭐 페트론이라든지 뭐 올릭스, 뭐 삼천왕제약 이미 시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돌아가면서 또 올릴 수가 있으니까 비만 치료제 관련 섹터도 9월에는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학회가 여러 대기하고 있는 제약바이오주들 좀 9월엔 지켜보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오늘자 수급본부 시작해 볼게요. 네, 수급 들어왔던 종목 첫 번째로는 바로 파라다이스입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직후에 바로 중국은 국경절 연휴로 들어갑니다. 카지노, 리조트 등 관광 특수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 파라다이스로 양 매수가 유입됐고요. 8.3%의 강세를 보였는데요. 8월부터 좀 연기금 쪽 매주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던데 어떤 의미를 가진 걸지 좀 첫 번째 종목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네, 오늘 관광 쪽에서 파라다이스가 좀 가장 강한 상승을 좀 보이기도 했는데요. 조금 횡보하다가 양봉이 크게 나온 하루였는데 이건희 의원은 오늘의 상승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과연이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봉이 나오긴 했지만 과연이란 좀 평가를 주셨고 유창희 의원은요? 네, 넘을 수 없는 선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박철순 의원의 한 줄 평도 궁금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손님이 몰려온답니다. 네, 손님이 몰려온다. 먼저 이 중국인 관광객이 들어올 거다라는 기대감에 좀 이렇게 한 줄 평을 주신 것 같은데 박철순 의원부터 좀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네, 근데 뭐 파라다이스에 대한 내용들은 뭐 사실 이해하기가 좀 쉬운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도 뉴스만 보시더라도 굉장히 업황이 좋구나 쉽게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하반기 때 이용객 증가 추세가 지금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한국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관광객들의 유입 수가 훨씬 더 늘 수 있는 환경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8월 달 같은 경우, 지난달 같은 경우는 일단 일본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주요 관광객 중에 하나인데 일본인 같은 경우가 오봉절 연휴를 지나면서 한국으로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던 것들이 이미 확인이 됐고요. 이를 통해서 실제로 뭐 파라다이스라든지 기타 레저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도 관광객, 유입객 증가와 더불어서 뭐 카지노를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드랍백도 상승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단체 관광객 비자 허용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알려졌던 내용인데 일단은 당연히 이 부분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는데 때마침 또 10월 달에 중국이 또 연휴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굉장히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타이밍이 좋았죠. 네, 타이밍이 굉장히 잘 맞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일단은 6월 파라다이스 시티 같은 경우가 사실 이런 어떤 정책적인 이슈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이런 연휴에 따른 어떤 유입자들이 많이 들어올 걸 예상해서 미리 이벤트라든지 홍보 프로모션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금 파라다이스 시티 쪽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내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성수기를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추석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연휴가 지속이 되기 때문에 국내 관광객들의 어떤 유입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때 이제 실적은 역시나 뭐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를 했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 이 추세가 일단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월 달에도 이 오봉절 연휴로 인해서 일본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소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일단은 2분기보다 3분기 실적을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3분기도 역시나 영업이익이 한 500원대 후반, 600원 상회를 하는 것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역시나 지금 실적 가이던스 대비해서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또 이제 인천 하얏트 웨스트 타워를 좀 인수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인수한다라고 한다면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 동력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거의 최고가까지 올라왔는데 네. 저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한 25,000원 정도까지 한번 목표가 보시고 손절 라인 한 19,000원 정도로 끊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인 왔고 이제 중국인 기다려볼 만한 타이밍이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25,000원까지도 좀 열려 있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 유창희 의원과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매물대가 좀 있는 걸까요? 저는 이제 그 매물대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좀 긍정적인 표현을 좀 드리는 거예요. 무슨 네. 말이냐면, 최근에 중국 소비주들이 주가가 한 2, 3주, 특히 한 1, 2주 좋지 못한 게, 특히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중국에서 조금 부정적인 발언들을 좀 많이 했었잖아요. 네. 특히 뭐, 사드 때를 기억을 해라, 뭐 이런 말도 하기도 했었고, 또 그 미국 정상회담 가기 전에 나왔던 얘기는 이제 에이펙에 시진핑 주석이 오지 않는다. 뭐 이러면서 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흔들림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는 그냥 액션인 것 뿐이지 진짜 그렇게 행동할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중국에 대한 최근에 정치적인 이슈로 주가가 조정이 나온 것은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선에서 말씀드리는 네. 거고요. 파라다이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매출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VIP, 항상 우리 이제 VIP 고객들의 드로백을 많이 지켜봤었죠. 그래서 네. VIP 드롭백도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파라다이스를 주목하고 있는 게 그 8월 달에 드롭백이 6,563억이었다고 합니다.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라고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작년 이제 8월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이제 매출, 그러니까 드롭백은 그냥 거기서 게임을 했을 때의 어떤 베팅 금액이라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전체 매출이 중요한 거잖아요. 실제 매출이 작년에는 720억 정도였는데 올해는 한 800억 정도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VIP는 드롭액이 배팅 금액이 많은 건 맞는데 전체 그 실질 매출에 차지한 그 영향을 주는 건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해요. 그런데 일반 고객들 그냥 가서 재미삼아 한두 번 하시는 분들의 드롭액은 VIP 고객보다는 적지만 그분들의 매출이 더 많다라고 크군요. 합니다.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분들이 자주 해서 예. 그럴까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좀 손실도 좀 더 잘 볼 수 있는 네.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매출의 증가 폭을 더 크게 불러일으켰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드롭액 금액의 증가분보다 매출의 증가분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무비자 관광객이 더 들어올 것이고 인바운드 고객이 더 늘어나게 된다면 일반 고객이 카지노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VIP 쪽보다는 일반 고객, 그리고 일반 고객에서 다시 또 VIP로 넘어가는 선순환 관계를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카지노 관련된 기업이 3개 있죠. 우리나라는 GKL 있고, 롯데관광개발 네. 있고요. 그리고 파라다이스 있죠. 뭐 강원랜드는 뭐 내국인 위주다 보니까 조금은 논외를 친다라면 주가는 비슷합니다.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수급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네. 외국인들 기간 꾸준하게, 특히 기간은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은 그 노이즈가 좀 있을 때 좀 매도가 있었다가 최근에 다시 좀 매수 반전 되고 있는 거 본다라면 네. 주가는 뭐 엄청나게 막 강한 상승을 바로 연속되고 가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완만한 상승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카지노 관련주 볼 때 드롭액이 늘어나는 거에 관심을 많이 뒀었는데 오히려 매출에는 일반인 관광객이 많이 가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이건희 의원의 의견도 궁금해요. 네. 많은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 줄 평을 좀 과연이라고 주셔서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거든요. 긍정이랑 희망을 좀 담고 있고요. 사실 제가 어제까지 일본에 있었거든요. 아.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일본 공항을 갔는데 마치 중국 관광객이 정말 인해 전술인 것처럼 대단하더라고요. 네. 한쪽에서 여권 심사를 받고 있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진짜 줄을 빨간 여권이 다 많았네요. 성기다.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소비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네. 일단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국경절 규모 자체가 이전에 규모를 봤을 때 통상적으로 한 중국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이동을 한다 그러고 금액대로도 한 100조 원 가까이가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소비를 할 만큼 저는 굉장히 우리나라 관광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마 정부 차원 그리고 각 기업들의 이러한 홍보에 따라서 그리고 이러한 준비성에 따라서 이 부분은 갈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만약 이것이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을 한다면 당연히 실적으로 이어지겠죠. 그러면 3분기, 4분기에 걸쳐가지고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할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제가 크게 보는 거는 카지노도 카지노지만 네. 복합 리조타라는 점이에요. 이게 주상복합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집 밖으로 안 나가거든요. 그냥 네. 건물 안에 다 있어요. 식당 있고 모든 게 다 있죠. 뭐 카지노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VIP한테 그 대접을 할 때 뭐 식당 따로 잡아주죠, 주거 잡아주죠, 뭐 카지노 따로 잡아주죠. 이렇게 좀 약간 좀 구분이 되어 있는데 복합 리조트의 가장 큰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공간 안에서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도 준비만 잘하면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소비를 최대치로 늘릴 수 있는 이러한 전략을 분명히 짤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위해서 파라다이스가 그동안 조 단위가 넘어가는 투자를 그만큼 복합 리조트를 위해서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좀 기대를 해보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좀 우려할 만한 부분은 전환사채겠죠. 일전에 뭐 14,000원, 13,000원대 이러한 그 주식으로 전환 청구된 이러한 물량들이 있는데 이 물량들은 지금의 분위기라면 충분히 소화가 될 수 있다라고 저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환사채 좀 있긴 하지만 지금 구간이라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상태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수급본부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 수급에 또 들어왔던 종목 중 하나는 고려아연입니다.
최근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며 국제 금값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금 관련주로 꼽히기도 하고요. 여기다 오늘은 영풍과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기관은 또 15거래일째, 외국인은 이틀째 사들이고 있는 상태이기도 한데요. 100만 원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두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우리 작가님이요, 딱 어제 그러셨거든요. 금이랑 은 이렇게 많이 오르는데 관련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셨었는데 딱 오늘 반응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하루만 좀 더 빨리 할 걸 이런 생각도 들긴 했는데 고려아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이건희 의원부터 한 줄 평 들어볼게요. 시끄러워요? 이 경영권 관련 이야기가 좀 시끄러운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유창희 의원은요. 네, 관심을 끊자. 역시 좀 이런 싸움에는 좀 한 발 물러서 있자란 이야기로 들리는 것 같고 박철순 의원의 한 줄 평도 궁금합니다. 네, 금값이 올라서 행복해입니다. 그렇죠. 금값이 올라서 행복해. 이 관련해서 오늘 좀 부각도 많이 받은 것 같긴 한데 이번엔 이건희 의원부터 좀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좀 싸움 구경은 안 하는 게 좋을까요? 뭐 계속 소식 나오고 있죠. 이번에는 뭐 그 지분을 가진 회사들끼리 특정 그 대형 연예기획사 시세 의혹까지도 지금 이야기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전에는 그 안에서 또 싸움이 일어나면서 주가가 240만 원까지 올라갔었죠. 부근까지 네. 올라갔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금 결국에는 이슈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서 결국엔 주가가 좀 크게 레벨업이 되었거든요. 지금 80만 원에 위치한 주가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일전에 이슈가 터지기 전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그들끼리 좀 갈등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어떻다? 그들의 이러한 주식 가치, 자산 가치는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누가 최종 승리자가 될 것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저라면 차라리 아까 옆에서 유창희 대표님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라면 안 쳐다볼 것 같아요. 뭐 굳이 이런 싸움에 들어가지고 뭐 그런 것보다 좋은 주식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탈중국 공급망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에 지금 광물을 공급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바로 광물 전쟁이라는 책입니다. 네. 그 책을 보시면 결국에는 그 광물 자체가 지금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이겠죠. 미국도 중국이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이런 원자재 시장을 좀 장악을 하고 있지만 미국도 그 광물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정말 많아요. 미국 광물 정말 많고요. 정말 돈을 쓸어 담을 수 있을 만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하냐? 뭐 국가적 차이겠죠.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국가 특성상 자유롭게 이러한 그 어떻게 시장의 부분에 대한 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체제 자체가 어떠한 일을 일으킨다고 한다면 수많은 법안을 좀 일으키면서 좀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여러 환경단체라든가 이러한 제약적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복잡한 구조가 있다는 점에서 섣불리 좀 움직이기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 그렇지만 중국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뭐 환경이건 뭐 어떤 부분이건 그런 걸 신경 안 쓰고 일단은 금전적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크게 좀 장악을 하는 이러한 좀 모습을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자, 따라서 고려아연이 미국에 전략 광물 공급하면서 중국에서 좀 탈중국을 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광물 전쟁 속에서는 그렇게 좀 그다지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다라는 부분이 개인적인 의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지만 트레이딩적으로 본다라면 단기 시세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가격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가격대이기도 하고요. 네. 호가창이 또 굉장히 얇다라는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고점 매수만 아니라고 한다라면 뭐 그 조정 구간에서 분봉상 매만 하시더라도 좀 단기간에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좀 빠른 변동성이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것을 대응할 자신이 있으시면 이 종목을 통해서 트레이딩을 하셔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애초에 그런 뭐 종목에 휘둘리거나 이렇게 좀 빠른 변동성을 좀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라면 차라리 쳐다보지 마실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보지 않을 만한 종목이긴 하지만 좀 손이 빠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트레이딩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해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다음 유창희 의원도 좀 관심을 끊자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네. 뭐 금값이 다시 한번 또 최고치를 갱신했죠. 특히 이제 한 최근 2, 3주 사이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지만 그 금값이 오른다고 해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는 건 상당히 전 제한적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구리라든지 철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움직이면은 아무래도 이건 많이 사용하는 거고 일반 그 산업 쪽에서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뭐 매출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크게 반영이 될 수 있겠지만 금이라는 건 사실은 뭐 기금속 용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그리고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건 뭐 반도체를 정말 소량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공했을 때 뭐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냥 껴 맞추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어요. 네. 뭐 어쨌든 고려아연은 계속해서 경영권 분쟁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등락을 좀 거듭하는 것이고 뭐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약간 어제 오늘 계속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금값 상승도 있고 약간 경영권 분쟁에 대한 어떤 작년의 향수, 작년에 진짜 어마어마했죠. 이 네. 기업이 뭐 240만 원까지도 오르기도 했습니다만은 그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매수할 것인가? 저는 굳이 이런 기업을 매수할 필요가 있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뭐 그 기업들끼리, 오너들끼리 어떤 회사를 쟁탈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는 그들의 싸움이 문제인 것이지 우리가 거기서 탑승해서 수익을 얻겠다라는 게 사실은 뭐 그냥 젊게 보는 거나 마찬가지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어떻게 보면은 가끔 투기처럼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 조선주 비싼 거 아니야 하는데도 갈 때 더 가기 때문에 네. 그 이슈에 맞춰가지고 좀 비싸더라도 매수에 동참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런 기업들은 어떤 진짜 뭐 내용이 없잖아요. 네. 그냥 정말 마음대로 뉴스에 의해서 올리고 하락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런 투기는 하지 않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금값과 좀 매출의 연관성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설명 주셨습니다. 다음 박철순 의원은 그래도 금 오르니까 행복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 일단 제가 지난달에 매달 이제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실적 성장을 좀 하는 종목들 중에 그래도 상승폭이 좀 클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항상 필터링 하는 편인데 지난달에도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돌렸을 때 고려아연이 떴거든요. 네. 그만큼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그런 종목이어서 일단 보고는 있었고 일단은 지난번에 이제 급등이 나왔던 200만 원대 후반으로 갔었던 그 12월 달, 뭐 1월 때까지 보면은 이 당시 대비했을 때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어떤 경영권 분쟁에 대한 급등으로 인해서 어떤 거품 같은 것들은 최대한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일단은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75만 원에서 한 80만 원 정도 선에서 지지선이 좀 그래도 잘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지지선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높다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주력 사업들은 계속 견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희금속이라든지 주력이었던 아연이라든지 연 이런 것들도 다시 업황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구리야 어차피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광물이다 보니까 역시나 구리 쪽에서의 매출은 계속적으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맞춰서 이미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건식 재련 설비가 이제 오픈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연간 기준으로 한 5천억 원 정도 매출이 더 붙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재무가 좀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영권 분쟁을 제외한 상태에서 충분히 지지선 부분이라면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네. 아쉽게도 오늘 이제 이 이슈로 경영권 분쟁이 다시 한번 재점화가 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와서 네. 이제는 좀 상승 룸이 많이 좀 열려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다만 네. 그래도 지난번에 다시 한번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됐을 때 3월 달에 다시 한번 단기 시세가 네. 좀 나왔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100만 원 선을 뚫어줬었는데 이번에도 그래도 한 100만 원 정도 선까지는 한번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여유자금 좀 소량으로 한번 베팅을 해볼 만한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10만 원 정도 선을 목표가로 한번 베팅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또 이게 이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로 시세가 나온 이후에 또 한번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75만 원, 80만 원 선 지지선 영역에서는 또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경영권 문제를 추가적인 시세를 낼 수 있는 보너스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 펀더멘탈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펀더멘탈은 탄탄한 가운데 경영권 분쟁이라는 이슈를 트레이딩의 재료로 활용해보자라고 말씀 주셨고요. 75만 원, 80만 원대에서 100만 원 선 이 박스권 트레이딩을 잘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슈 본부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 이슈가 눈에 띄었던 종목 첫 번째로는 LS 일렉트릭입니다.
4,600만 달러 규모 미국 AI 데이터 센터양 배전 솔루션 계약을 따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변압기 종목 내 오늘 가장 강한 상승을 보였고요. 6.7% 오르면서 다시 한번 또 30만 원 선을 바라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조방원 전까지 좀 전력의 시간도 다시 올 수 있을지 이슈본부 첫 번째 종목으로 다뤄보겠습니다. 효성중공업이 좀 올해 너무 좋아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덜 부각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수주 뉴스 계속 들려온다면 또 기대해볼 만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건희 의원은 LS일렉트릭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처럼만입니다. 지금처럼만 해라라고 이야기를 주셨고 유창 의원은요? 네, 일단 터닝 포인트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수주가 그래도 좀 터닝 포인트로 보였다라고 의견 주셨고 박철순 의원의 한 줄 평도 들어볼게요. 관세 충격이 뭐야? 입니다. 네, 관세 충격이 뭐야? 인 전력 설비다라는 이야기를 주셨네요. 그럼 유창 의원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터닝 포인트가 됐다라고 본 걸까요? 이번 수주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 수주는 많이 받았어요. 네. LS가.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많지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640억 공급 계약을 이제 맺게 됐잖아요. 이게 내년에 이제 반영이 되는 것인데 특히 이제 이게 데이터 센터 배전 솔루션을 공급을 그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번에 잘 처리가 되면은 어쨌든 이런 그 사업 성과가 나오는 것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도 수주를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내용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네. 시장에서는 좀 평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쪽이죠. 데이터 센터는 지금 미국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의 성공적인 마무리는 또 다른 업체하고의 추가적인 수주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건 뭐 미국 얘기했지만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에너지 고속도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여기서 크게 그 매출에 기여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LS 그룹이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네. 특히 초고압 케이블, 해저 케이블 해가지고 U자형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LS가 충분히 주도를 해서 사업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게 단순하게 송전망만 바꾸는 게 아니라 네. 발전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해서 LS 일렉트릭도 충분히 매출이 잘 나올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는 터닝 포인트가 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사업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어떤 부분들하고 실제 매출이 반영이 되면서 실제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건 다르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거에서 본다라면 새로운 또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라는 거는 뭐 한 번에 그것을 이겨내면서 반영을 하면서 올라가면 좋겠지만, 네. 일단 오늘 올라는 왔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한 30만 원대의 어떤 매물 부담감은 좀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게 지금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 기간 조정을 주면서 이제 고점을 높여가는 거라면 항상 30만 원 돌파할 때 32만 원, 33만 원 뭐 그 이상을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지금은 여전히 박스권 하단보다는 조금 높지만 그래도 중간 자리에 놓여 있다는 것은 여전히 좀 가격적으로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어떤 매력도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수주 터닝 포인트는 굉장히 좋지만 가격선을 좀 30만 원을 돌파한 후에 추세 상승이 가능하다는 점도 좀 유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이건희 의원의 의견도 궁금해요. 지금처럼만 하자 이런 걸까요? 네. 일단은 뭐 하이퍼스케일 쪽에서 지금 계약이 나왔는데 일단은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잘 쌓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 어떻게 보면 그 출발 근원지가 미국이라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기대를 좀 걸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지금 말씀드리면 데이터 센터 쪽에서는 수요가 앞으로 글로벌 수요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구글도 투자가 들어가죠. 뭐 테슬라도 투자 들어가죠. 많은 분들이 아실 만한 이러한 수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미래를 바라보고. 뭐 적은 돈도 아닙니다. 굉장히 수십조, 수백조 단위의 큰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핵심은 무엇이냐? 투자는 들어가고 있는데 이 전력 수요를 감당할 만한
많은 이러한 전력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수백조 규모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계속 지금 정전 사태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전기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반대로 지금 이걸 받쳐줄 이런 망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환경이 좀.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 전력 설비 측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 돈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다 가지고 있어요. 네. 미국이 시작을 했잖아요. 만약에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실적을 증명을 하고 사업 결과를 증명을 하면 더 나아가서 이제 동남아까지도 진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남아는 어떻게 보면 땅 굉장히 크고 블루오션이죠. 수요도 많잖아요. 네. 분명히 전력 설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값싼 노동력 때문에 많은 글로벌 기업들도 계속 눈여겨보고 있는 그런 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증명을 하면 어떻습니까? 더욱더 글로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악재형 변수가 없는 한 지금과 같은 추세를 유지하면서 주가는 좀 상방 갈 것 같고요. 뭐 올해 지금 예상 영업이익이 4,400억 정도 된다라고 해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 실적만 계속해서 꾸준하게 2, 3년 정도 이어간다고 한다면 저는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악재형 변수가 없는 가운데 추가 상승 전고점까지도 돌파할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박철순 의원은 그래도 우리가 좀 관세를 잊고 있었던 것 같은데 관세 충격 없는 섹터 중 하나이기도 했잖아요, 전력이. 일단은 뭐 전력기기도 사실 이게 철강을 사용을 하는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네. 관세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섹터였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관세 50%가 이제 철강에 매겨지면서 그때 그 변동성이 좀 나왔던 건데 일단 전체적으로 그래도 지금 전력기기 쪽은 오히려 이런 관세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변동성이 나왔을 때 오히려 이 변동성을 활용해서 좀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시는 게 맞다라는 판단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AI 열풍이다 보니까 AI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가장 필요한 게 전력입니다. 그래서 원전도 지금 계속적으로 원전을 하지 않더라도 다시 원전을 지금 짓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원전이건 그게 신재생 에너지건 전력원에서는 전기를 이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송배전망이라든지 아니면 전력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규 인프라에 대한 어떤 수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수요도 있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단기로 끝날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수요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전력기기 쪽은 일단 전방산업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업황이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미국의 관세 충격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이 전력망 확충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변압기로 예를 들면 변압기 자립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해외 쪽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변압기 3사라든지 산일전기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기조는 계속적으로 앞으로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공급하고 있는 우리나라 이제 전력기기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공급자 우위에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가격 협상력 또는 이걸 사가는 고객사와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세 충격이 어느 정도 있긴 하겠지만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종목별로 사실 관세 충격이 작은 종목들도 꽤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수주를 굉장히 역시나 많이 하고 있어요. 모든 기업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하지만 그 지금 수주 잔고 내에서 한 2% 정도밖에 안 되는 물량이 관세 충격에 노출돼 있지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노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보면은 일단 수주장으로 굉장히 꽉 차 있는 상황이어서 눌림 나올 때는 항상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아까 말씀해 주신 뭐 에너지 고속도로도 역시나 국내 상승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은 지금 오히려 더 높게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슈가 있었던 이 데이터 센터 쪽이라든지 이쪽으로 수주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수주가 나온다고 한다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 가이던스보다 좀 더 높게 상향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올해 만약에 영업이익이 4,400억 원 나온다라고 한다면 내년 같은 경우는 한 6천억 원 이상대까지도 실적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어도 눌림목 정도는 충분히 공략할 수 있고 고점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저는 지금이라면 뭐 충분히 신규 접근도 고려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가이던스 상향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 오히려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근데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게요. 방금 산일전기 말씀을 계속 해주셨잖아요. 네.
LS 일렉트릭도 있고 HD 현대 일렉트릭도 있고 효성중공업도 있고 뭐 LS 이렇게 4대장이 있는데 4대장 중에 딱 산일전기가 좀 눌림목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태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지금 아닐까요?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산일전기와 LS 일렉트릭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었고 네. 효성중공업과 현대 일렉트릭이 오히려 고점권에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산일전기와 LS 일렉트릭이 이제 좀 반등 나올까 싶은 구간이었는데 일단 LS 일렉트릭이 먼저 오늘 호재가 좀 나오다 보니까 더 빠르게 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산일전기도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전저점 여기까지 좀 내려온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 충격에 그렇게 노출이 많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미국향 매출 비중이 또 높지도 않은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관세 충격에는 가장 좀 4개 기업 중에는 가장 좀 자유롭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산일전기도 좀 유심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는 관세 충격에서 가장 자유로운 종목이다라는 의견까지 추가로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슈본부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요. 파이nem텍입니다. 애플 전문이죠. 이 권밍치 애널리스트가 애플이 내년에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하고 또 2년 뒤에는 폴더블 아이패드까지도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출하 전망치도 기존보다 대폭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시장에서는 폴더블 본격적인 대중화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대표 폴더블 관련주 파이nem텍 같은 경우 16% 급등하면서 오늘 연고점을 또 경신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두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애플이 딱 삼성 디스플레이랑 파이nem텍을 좀 파트너사로 좀 꼽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좀 시작이라고 봐도 되는 걸지 조금은 기대감을 싣고 싶은데 이건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뚫렸다 천장. 천장 뚫렸다라고 평가를 주셨고 유창희 의원은요? 네, 새로운 시장과 성장 동력 확보라고 말씀드릴게요. 역시 좀 긍정적인 평가를 주셨고 박철순 의원의 한 줄 평도 궁금합니다. 네, 글로벌 힌지 명가입니다. 글로벌 힌지 명가다라는 평가 주셨네요. 먼저 유창희 의원과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그래도 좀 새로운 시작과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본래의 모멘텀에 좀 집중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파이nem텍이 이제 한 2달 전부터 시장에서 갑자기 주목을 받게 된 게 일단 첫 번째가 삼성전자 폴더블 폰이 사전 예약이라든지 이런 흥행이 예상치 못하게 상당히 좋았다라는 것이죠. 제품 자체도 상당히 슬림했었고 판매가 그 이후에도 판매가 꾸준히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움직임이 한번 기대감을 좀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이 이제 내년에 결국에는 이제 맨날 내년 이 얘기만 지금 한 4년째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진짜로 내년에는 제품을 출시한다라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그 방식을 이제 자기들이 이제 개발하다 안 되니까 삼성 거 그냥 쓰겠다. 삼성 디스플레이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지금 삼성 폴더블 폰을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누구인가? 그 기업들이 대부분 다 아무래도 삼성 걸 쓰게 되면 삼성에서 제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같이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특히 이제 이 힌지 부분이 상당히 핵심적인 부품인데 이 부분이 이제 파이nem텍이 전담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달 전인가 한 달 전에는 이제 내년하고 내후년에 판매되는 그 출하량을 어제 오늘 나온 뉴스를 보면은 20에서 100% 정도 증가시켰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원래는 800에서 한 1000만 대 정도, 600에서 800만 대 정도 수준이었는데 최소 뭐 한 800만 대에서 1000만 대 이상 판매가 될 것이다. 애플 제품이. 그리고 내후년에는 그 원래 예상이 한 1,500만 대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 지금 전망치가 바뀐 거는 한 2,000만 대에서 2,500만 대까지 네. 지금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좀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상당히 지금 파이nem텍 같은 경우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거의 뭐 이제 기정사실화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제 스마트폰 관련돼서의 그 밸류 체인을 많이 따지는데 사실 삼성보다는 애플향 기업이 누구냐라고 딱 보고 그 기업인 일단은 뭐 애플이 신제품을 출시할 때는 항상 주가가 한번 상승을 했는데 네. 파이nem텍 가격이 이제 거기에 밸류 체인에 포함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폴더폰 자체가 애플이 출시하게 되면은 새로운 시장을 진짜로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한번 급등했다가 기간 조정을 주다가 최근 일주일, 2주 사이에 2차 상승을 좀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요즘 한 이슈가 붙으면 계속 좀 오르는 경향이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ESS라든지 뭐 전기차, 부품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약간 재고가 좀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러한 것들도 좀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급처도 이제 삼성 SDI 쪽에서 이제 LG 엔솔로 조금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뭐 그 힌지 이런 거 얘기 드렸는데 조금은 이제 수율이 좋아지면서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좀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반기에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부품 기업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까지도 좀 추가 성장 기대해 볼 만한 몇 안 되는 종목이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이제 박철순 요원과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까 해요. 글로벌 힌지 명가라고 좀 평가를 해주신 만큼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파인엠텍은 뭐 파인 땡큐죠라고 이렇게 좀 평가를 해주시긴 했거든요. 네, 일단 뭐 지금 파이낸텍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다 대부분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아마 기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글로벌 힌지 명가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내장인지 쪽에서는 뭐 글로벌 최고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폴더블폰 자체가 이제 흥행을 하게 되면 당연히 낙수효과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실적이 올라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장인지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파이nem텍이 담당하게 되고 KH바텍 같은 경우는 이제 외장인지를 담당하게 되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폴더블폰 접었을 때 안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접었다 폈다를 하더라도 이게 화면이 주름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 내장 힌지고 외장 힌지는 이 실제로 접는 이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 접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힌지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내장 힌지에 대한 더 어떤 중요할 것 중요성이 같은데요?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실적이나 어떤 외형적인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파이니텍이 지금 현재는 좋을 수는 있겠지만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항상 주가에는 반영이 되다 보니까 파이니텍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훨씬 더 관심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애플 같은 경우가 이제 폴더블폰을 드디어 이제 출시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우리나라 이제 디스플레이 회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 힌지 내에서는 중국의 경쟁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마 이 삼성이라든지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업체와 이미 협력 관계에 있는 파이nem텍이 최소한 5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상태고요. 실제로 50% 이상의 어떤 애플이 만든 제품의 50% 이상을 이 회사가 담당을 한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연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2천억 원 정도의 매출 성장을 좀 바라볼 수 있고요. 50% 이상 시장 점유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더 이상 늘어나겠죠. 만약에 50%를 점유한다고 해서 한 2천억 정도의 어떤 매출 성장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작년에 4천억 원이 채 안 됐던 연 매출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2천억 원이면 엄청나게 또 실적 레벨업이 되는 네. 겁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또 한 번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방 룸은 좀 더 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폴더블폰 시장 흥행에는 역시나 가장 항상 우리가 1순위로 봐야 되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고 일단 오늘 급등 나오면서 지지난달 7월달 고점을 이미 완벽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이라면 저항을 고려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시세 보시면서 수익률을 좀 극대화시키는 선이라고 보여지고요. 손절 라인을 좀 잡는다고 한다면 한 7월 고점 정도는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12,000원에서 12,500원 정도 선은 손절 라인으로 잡고 한번 신규 접근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실적으로도 증명해 줄 때 재평가가 가능하다라는 의견까지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수익 세 자릿수 보셨다고 또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더라고요. 네. 보유자분들은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희 의원이 뚫렸다 천장이라고 좀 이야기를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 또 시청자분께서는 천장 뚫리면 비 새는데 라는 또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보유자는 그렇구나. 또 어떻게 해야 할지도 좀 추가로도 좀 전략 전해주시죠. 뭐 크게 수익을 내고 있으면 본인이 감당할 만한 사이즈가 안 된다 싶으시면 분할 매도를 하시는 거고 아니면은 더욱더 전망이 기대가 된다고 한다면 가져가시는 거는 투자자 본인의 자유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종목을 7월 16일 날 리뷰를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역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졌고 이 종목은 그냥 기준봉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하러 가는 종목이다라고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로는 7월 달 한 달 좀 봉자리를 보시면
터진 물량 자체가 1억 3천만 주가 넘어갑니다. 이 회사 자체가 지금 상장 물량이 좀 3천만 주대인데 여기에 5배 준하는 이러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앞전에 3년간 물량을 다 쓸어버리면서 지금 돌파를 시켜놨거든요. 여기서 주가를 떨어뜨리면 악성 매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래량을 터뜨렸다는 거는 2, 3년치의 물량을 한 번에 쓸어 담으면서 주가를 끌어올려 놨거든요. 저 그다음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재료는 투자 주의, 경고까지 때려버리고 기간 조정을 주다가 2차 파동이 나오면 더 크게 갈 것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린 이력이 있습니다. 왜냐? 애플이랑 삼성 아이폰 그리고 폴더블로 묶였거든요. 자, 그 재료는 장기 재료입니다. 시장 자체에서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재료이기 때문에 단기로 끝내기보다는 아예 그냥 주의 경고 단기가를 때려버리고 기간 조정 거치다가 2파동, 3파동까지 노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장이 뚫렸는데 일단 여건은 완성이 되었어요. 단기 주의 과열은 피해 갈 겁니다. 피해 갈 건데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에 좀 한 표를 걸고 있어요. 지금 또 새로운 재료를 기대하고 있는 게 트리플 폴더블입니다. 지금 폴더블 폰을 지금 한 번 접잖아요. 네. 2번 접는 이러한 부분을 지금 벌써 이미 중국은 개발 완료가 되었고요. 삼성도 애플도 준비가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한 번 접는 것보다 2번 접을 때 힌지라든가 이런 메탈 플레이트 관련 이런 수요가 더욱더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실적으로 반영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일단 거래 대금도 무시할 수 없고 재료 자체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언제 출시할 거야? 언제 출시할 거야? 계속 던져주고 있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 일정에 따라서 적절하게 매만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 우상향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신규 접근은 좀 어느 선에서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조정 한번 줄 것 같아요. 지금 바로 따라타는 순간 어떻게 보면 투자 주의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2, 3일, 3, 4일 정도는 장중 급등을 했다가 빠지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기간적인 이러한 가격 관리적인 부분을 지나고 특정 지지란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 분할적으로 들어가셔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눌림을 보고 장기적 우상향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때 접근해보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좀 여기서 마무리해보고요. 내일은 어떤 전략으로 시작을 임해야 할지 내일장 전략 세워볼게요. 먼저 이건 의원부터 내일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주도주 트레이딩 외 현금 확보 말씀을 드리겠고요. 9월 중순까지 미국 법인세 납부 기간입니다. 거기에 네. 지금 미국 국 30년물 금리도 5%까지 올라갔어요. 자, 그렇다면 밸류 압박도 있을 것이고 자금 이탈도 일정량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 쪽에서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번 달이 새롭게 수익을 정리하고 리스트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9월 중순 이후에 시장 방향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 그때까지는 지금과 같은 이러한 투자 전략을 유지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9월 중순까지는 주도주 위주의 트레이딩과 현금 확보 전략으로 시장에 임하자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유창 의원의 내일 전략도 들어볼게요. 네, 비싸게 사더라도 확인 후 시장에 대응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 한 2주 정도는 계속 좀 보수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 박스권을 돌파하기는커녕 계속 좀 고점을 좀 낮춰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은 지금은 여전히 리스크 관리가 조금 더 중요하다. 물론 이제 주도주를 공략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러니까 방망이 짧게 잡고 매매는 가능하지만 좀 끌고 간다는 생각은 조금은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한 시기다라고 평가를 주셨네요. 마지막으로 박철순 의원의 내일장 전략도 들어볼게요. 일단 하반기 제약바이오 주목할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 대비해서 이제 제약바이오가 좀 강한 모습도 보여줬고, 최근에 이제 특정 종목만 사실 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또는 기술 수출을 많이 했던 종목들 이런 위주로 고점을 만들고 있는 종목들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전반적으로 조금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적자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또는 기술력이 없는 기업이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알만한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고 바닥권에서 아직 수급이 들어오지 못해서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왔거든요. 금리 인하의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이제 기술 수출이라든지 FTA 허가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베팅할 만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술 수출이라든지 FTA 허가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는 뭐 리가켄바이오나 에이벨바이오, 펩트론 이런 기업들이 조금 당분간 주목을 좀 해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FDA 허가 기대감이 좀 있는 것들은 뭐 알테오젠은 당연히 9월 달에 허가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이외에도 유한양행이라든지 HK 이노엔, HLB는 아직 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HK 이노엔까지 한 3종목 정도를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학회나 임상 가진 이벤트를 가진 종목들 좀 눈여겨보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제 종목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오늘 종목이 좀 대단하던데 먼저 이건 의원부터 이야기를 하자면요. 7월 17일 날 매수했던 BH가요. 매주 좀 이렇게 리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매주 목표가 상향하고 있는데 벌써 수익률 39%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어디까지 좀 언제까지 봐야 할지 궁금한데 어떤 전략을 세워볼까요? 제가 BH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사실은 파이nem텍을 놓쳤기 때문에 BH를 드렸던 겁니다. 대장주가 파이nem텍인데 그 당시 방송일에는 이미 투자 주의라든가 이런 단기권 예상이 되었고 그 후속주로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파이nem텍이 조금 쉬어가거나 같이 올라갈 때 따라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시작했잖아요.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폴더블에 들어가는 그 FPCB 연성 회로기판 관련주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리플 폴더블이 계속해서 상용화가 되면 자 수요가 2배로 올라갈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OLED 쪽에서도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다음 3차 목표가는 좀 금방 달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만 원까지는 계속해서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만 원까지 조금 홀딩해보자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 유창희 의원 같은 경우 또 이 종목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에 가지고 오셨던 종목이기도 했는데 네. 8월 28일 매수했던 올릭스가 뭐 5거래일 사이에 거의 40%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 좀 어디까지 올려볼까요? 네, 일단 어저께 이제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추가 상승에 좀 성공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계속 바이오주 쪽으로 해서 8월에서 9월도 조금 수급이 유입되고 있고 특히 비만 치료제 쪽으로 해가지고 올릭스 계속해서 주목해 볼만 하고 또 어저께는 또 비만 치료제 말고도 다른 쪽으로 해서도 신규 계약이 나온 거 본다라면 새로운 쪽에 어떤 기대감이 붙는다라면 일단은 뭐 9만 원 그리고 10만 원까지도 충분히 이번 달 중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중에 10만 원 선 볼 수 있겠다. 목표가 좀 상향해 보겠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 박철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종목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7월 31일 날 매수했던 세진중공업인데요. 3차 목표가를 가야 할지 사실 오늘 시세가 좀 윗꼬리 아랫꼬리를 달아서 조금은 불안하긴 했거든요. 네. 지금 수익률 그래도 42%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어떤 전략을 좀 세워볼까요? 일단은 지금 사실 조선주들이 대부분 다 먼저 굉장히 치고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기자재들이 따라붙는 형국이 나왔다가, 최근에는 또 이제 조선주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기자재가 쉬다가, 조선주가 쉬면은 또 기자재가 가고, 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크게 밀리지 않고 대다수 다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진중공업은 아시다시피 뭐 이제 LPG 탱크라든지 데카하우스 주제로는 전 세계 선도 기업이다 보니까 업황이 좋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부분들은 일단 군산조선소가 MRO 전용으로 바뀌게 되면 현대그룹에서 이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LPG 탱크 같은 것들을 이쪽으로 수주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것들은 이미 좀 알려진 내용이었고요. 추가적으로 또 최근에는 이제 미국이 이제 미국 군함을 한국 내 건조가 가능해진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직접적인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세진중공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급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앞으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해서 2배 이상 영업이익 성장을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추세를 좀 이용해서 수익을 좀 늘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를 한번 달성하고 1차 목표가로 16,000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16,000원도 지난주에 이제 돌파를 했죠. 네.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요 22,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16,000원으로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이 이하로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일단 수익 챙기셨다가 조금 더 변동성 완화되고 재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세 이어갈 만한 모멘텀 충분하다. 3차 목표가 22,000원, 3차 손절가 16,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이제 이건희 의원의 그러면 트레이딩 가능한 시초가 공략주가 뭐가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제일 일렉트릭 가져왔습니다. 일단 지금 뭐 LS 일렉트릭도 마찬가지고 전력기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글로벌 데이터 센터 수요는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좀 조정이 나오면서 좀 버티고 있는 주식이 뭐가 있을까 해서 가지고 온 종목이고요. 일단은 전력기기 산업 자체가 지금 레벨업이 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관세에 관한 이러한 이슈가 있더라도 오히려 관세를 부과하면 거기에 따른 전력기기 부품들 가격 인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력기기 산업에 관한 이러한 레벨업을 예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조정 충분히 나왔습니다. 지금 바닥을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매수 타점이 나온 부분을 좀 주요 공략 포인트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9,000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눌림을 가진 제일일렉트릭 목표가 12,000원, 손절가 9,000원 잡아주셨습니다. 다음 유창이온의 시초가 공략주도 하나 짚어주시죠. 네, 뭐 오늘도 바이오 관련된 큐로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것은 자가면역 세포 유전자 치료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면역 항암제하고 약간 비슷하면서 다른 건 본인의 세포를 활용해 가지고 항암 치료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혈액암이라든지 고형암 등 여러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있고, 또 식약처를 통해서 긴급 승인받은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술력은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바이오주들의 수급을 좀 더 불러일으킨다라면, 최근에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상장된 지 1년, 이제 약 2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네. 이 고점대 35,000원, 4만 원을 이제 다시 한번 한 1년 만에 돌파를 좀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돌파가 확인된다라면 충분히 또 새로운 시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짧게는 단기적으로는 45,000원 목표가 좀 열어놓고 있고요. 35,0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이게 최근에 이제 형성된 박스권 상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5,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좀 조정을 받더라도 그다음에 살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가 면역 기반의 유전자 치료제 회사입니다. 큐로셀 같은 경우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35,000원을 짚어주셨네요. 마지막으로 박철순 요원의 시초가 공략주도 하나 짚어주시죠. 네,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 실적 기대감이 있는데 이제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았던 종목인데요. 클래시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네.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으면서 차별화된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지금 정도 가격권이라면 최근에 있었던 이런 물량 출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연 저점까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공략해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슈링크라든지 볼리머, 아마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피부과라든지 이런 곳에서 많이들 들어보시고 실제 시술을 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요거를 이제 개발한 기업이 바로 이 클래시스라는 기업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제품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에서도 허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수출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성장주다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슈링크와 볼리머는 이미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최근에 쿼드세이라는 신제품이 났는데 이것도 미국에서 이제 허가가 돼서 이제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7월 달부터. 그래서 신제품 효과도 지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 2분기 때 처음으로 이제 6개분기 연속 최대치를 경신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굉장히 아직도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8% 정도 2분기 때 증가를 했습니다. 일단 지금 수출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고, 신제품 효과도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 때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만 봤을 때 지금 주가는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뭐 현재가 당연히 가능하고요. 일단은 목표가는요, 상단에 전고점이자 그 다음에 주요 1 매물대 저항고리에서 6만 원, 손절가는 49,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대비 좀 많이 눌려있는 클래시스입니다. 오랜만에 드는 종목이었는데요. 목표가 6만 원, 손절가 49,000원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세 분의 위원들과 오늘장부터 내일장 전략까지 채워봤는데요. 투자에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세 분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